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말이 꼬이고 한쪽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 혹은 젓가락을 쥐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신문의 글자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순간, 60세 이후 이런 위험한 신호들을 절대 피곤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뇌혈관 예방의학만을 연구해온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의사 이서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무서운 증상들을 그저 나이 탓 혹은 피로 탓으로 생각하며 넘기십니다. 68살 김순자 님도 72살 박영호 님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이 사소한 증상들이 나이가 들면서 뇌경색의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살 이상 5명 중 1명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 뇌경색을 이미 겪었습니다. 뇌 영상에 찍힌 수많은 작은 흰 점들이 바로 그 끔찍한 증거입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눈앞에 있는데도 왜 아무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마트에서 단돈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간단한 가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3,000원짜리 기적의 가루의 정체와 그 가루와 함께 먹어야 할 기적의 음식 3가지, 그리고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정확한 섭취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이 이야기의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뇌혈관 건강, 특히 예방의학만을 연구해온 전문의 이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불편하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는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천 명의 환자분들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에 모두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제까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바로 이 나이 탓이라는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의 뇌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이런 미세한 증상들을 단순 노화 현상이라고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입니다. 왜일까요? 안타깝게도 현대의학과 병원은 예방이 아닌 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뇌경색으로 완전히 쓰러진 후에만 비로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골든타임 3분 안에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지만 정작 그 끔찍한 3분이 오기 전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의 혈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단돈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평범한 가루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뇌경색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그들은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비싼 약이나 무서운 수술이 아닌 여러분의 식탁에서 그 해답을 찾길 바라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제 환자들이 직접 효과를 본 그 강력한 뇌경색 막는 음식 3가지와 기적의 가루의 모든 것을 폭로할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이 완전히 쓰러진 후에야 골든타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폭로하려는 진실의 핵심은 여러분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의 뇌가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미세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은 이미 본인도 모르게 이 미세 뇌경색을 겪었습니다. 뇌 MRI나 CT를 찍어보면 뇌 속에 안개처럼 흩뿌려진 작은 흰 점들이 보입니다. 병원에서는 이걸 단순 노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 공급이 끊겨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의 무덤이자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흉터입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아찔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68살 김순자님이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떨어뜨린 그 3초, 72살 박영호님이 신문 글자가 겹쳐 보였던 그 찰나, 그것이 바로 이 끔찍한 흰 점 하나가 뇌에 생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죽음의 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댐에 아주 작은 실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은 댐이 완전히 무너져 대홍수가 난 뒤에야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단 3분만 끊겨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10분이 지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죽은 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은 사실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남은 기능을 지키기 위한 절망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을 최근에 경험하셨습니까? 갑자기 한쪽 눈이 잠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지는 증상,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순간, 젓가락질이 예전처럼 되지 않고 서툴러지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한쪽 다리가 휘청거리는 느낌,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병원의 골든타임만 기다리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뇌혈관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막혔던 혈관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끔찍한 죽음의 점들을 만드는 최악의 음식 7가지를 먼저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매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75살 환자의 막힌 혈관을 뚫어준 뇌경색 막는 기적의 음식 3가지와 그보다 더 강력한 단 하나의 가루를 마침내 공개하겠습니다. 이 2가지를 모두 알아야만 뇌혈관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네, 여러분,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을 붙잡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바로 그 죽음의 흰 점들, 즉 미세 뇌경색을 만드는 최악의 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 드시면 제가 뒤에 알려드릴 기적의 가루를 아무리 드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한쪽에서는 맹독을 붓고 한쪽에서는 해독제를 마시는 것과 똑같죠. 제 환자였던 67살 정수남 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뇌혈관이 심하게 막혀서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알려드린 좋은 음식들을 정말 꾸준히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혈압도 어지럼증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평소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끔찍한 원인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흰쌀밥에 짠 김치찌개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뇌혈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연결고리를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혈관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막고 있는 최악의 음식 7가지를 폭로합니다. 첫 번째, 흰쌀밥과 흰빵입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흰쌀밥 한 그릇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이것은 뇌혈관에 붙는 독약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설탕물처럼 변합니다. 혈당을 그야말로 폭발시킵니다. 이렇게 치솟은 혈당은 혈관 벽을 날카롭게 긁어대며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조사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그룹은 통곡물을 먹은 그룹보다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2.3배 높았습니다. 65살 김은호님은 평생 밥심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매일 흰쌀밥만 고집하셨죠. 검사 결과 뇌로 가는 혈류 속도가 정상보다 30%나 느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밥을 바꾸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현미와 귀리로 바꾸신 후 석 달 만에 혈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바꾸기 힘드시면 제발 흰쌀 7, 현미 3의 비율로라도 섞어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짠 음식입니다. 얼큰한 김치찌개, 구수한 된장찌개, 각종 젓갈,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의 2.5배에 달합니다. 나트륨, 즉 소금이 혈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혈관이 매일같이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지듯이 말입니다. 69살 박선호님은 평생 찌개를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해보니 혈관이 이미 상당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찌개 국물을 밥에 마는 대신 건더기만 드시고 소금 대신 다시마와 마늘로 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혈압이 15mm 머큐리 LMH나 낮아졌습니다. 시중에 파는 저염 표시에 속지 마십시오. 나트륨이 70%는 남아 있습니다.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과자나 빵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이것은 트랜스 지방 폭탄입니다. 도넛, 쿠키, 크래커, 마가린에 들어있는 이 트랜스 지방은 인류가 만든 최악의 지방입니다. 혈관 청소 부인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추고 혈관 쓰레기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급격히 높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를 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단 2%만 늘어나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62살 정인자님은 텔레비전을 보실 때마다 쿠키를 하루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쿠키를 끊고 호두 아몬드 삶은 달걀로 간식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지방 표시에도 속지 마십시오. 지방 대신 설탕이 훨씬 더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 7시에 먹고 내일 10시에 먹으면 우리 몸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특히 끼니를 거르다가 저녁에 폭식하는 것이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도쿄 의료대학 연구팀 조사 결과 하루 한두 끼만 드시는 분들의 뇌경색 위험이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보다 1.8배 높았습니다. 70살 김정호님은 끼니를 자주 거르시다가 저녁 식사 후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조건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소량씩 나눠 드시라고 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단 2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5번째,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혈관 건강의 가장 기본은 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피는 맑은 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진흙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심장이 이 진흙 같은 피를 머리끝까지 펌프질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혈전, 즉 피딱지가 생기기 너무나 쉬운 환경이 됩니다. 한 연구 결과 하루 1리터 미만의 물을 마시는 그룹이 2리터 이상 마시는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68살 윤정자님은 화장실 가기 싫다는 이유로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항상 어지럽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하루 1.5리터를 조금씩 자주 마시도록 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손발도 따뜻해졌습니다. 6번째,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각종 튀김. 기름이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최종 당화 산물 AGE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것이 혈관벽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71살 최영민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 치킨을 드시다가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당장 튀김을 끊고 오븐에 굽거나 찌는 요리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석 달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번째, 술입니다. 딱 한 잔은 괜찮다고요. 60세 이후에는 절대 아닙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켰다가 그 다음날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이 반동 현상이 혈관벽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73살 이만수님은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시다가 결국 경미한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신 후 6개월 만에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뇌혈관을 위협하는 이 최악의 습관들을 알아봤습니다. 흰쌀밥 짠 음식 가공식품, 불규칙한 식사 물 부족 튀김, 그리고 술. 이 7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은 확 달라집니다. 이제 약속드린 대로 이 독소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막힌 혈관을 뚫어줄 뇌경색 막는 기적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가루는 이 3가지 음식 다음에 공개됩니다. 기적의 음식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고 검푸른 과일 속에 뇌혈관을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당이 긁어놓은 혈관벽의 상처와 염증을 즉각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뇌세포 자체를 보호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미국 신경학회지에 실린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은 거의 안 드신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32%나 느렸다고 합니다. 81살 박순덕님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던 분입니다. 손주 이름을 헷갈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자주 잊으셨죠? 그분께 블루베리를 하루 한 줌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나오고 날짜 계산도 정확해졌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니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음식 2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엽산의 왕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무서운 물질이 혈액에 쌓이는데 이것이 바로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독소입니다. 시금치의 엽산이 이 호모시스테인을 즉각적으로 낮춰줍니다. 또한 시금치의 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뀌어 딱딱하게 굳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미국 심장협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자주 드시는 분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11살이나 젊었다고 합니다. 66살 송미경님은 혈압이 높아 약을 드셔도 140을 넘나들었습니다. 매일 점심 시금치나물을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석 달째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30초만 살짝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적의 음식 3번째,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이 오메가3이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복구해줍니다. 내피세포는 혈관 안쪽을 감싸는 얇은 막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혈전 즉 피딱지가 생기기 쉽습니다. 연어의 오메가3이 이 세포를 건강하고 매끄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연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신 분들의 뇌경색 재발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8%나 낮았습니다. 79살 최영철님은 5년 전 작은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재발이 너무 무서웠던 그분은 연어를 일주일에 3번씩 굽거나 쪄서 드셨습니다. 1년 후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기적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손바닥 크기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리고 의사들이 그토록 말해주길 꺼렸던 기적의 가루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리 가루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트 곡물 코너에서 단돈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평범한 귀리 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게 다야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77살 강복수 님도 처음엔 저에게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냐고 그냥 곡물 가루인데 말이야 라며 반신반의하셨죠. 강복수 님은 혈관이 심하게 막혀 손발끝이 항상 얼음장처럼 차갑고 저렸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귀리 가루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면 마치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작동합니다. 혈관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온갖 염증 찌꺼기들을 모조리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혈관 안쪽을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대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에서 15년간 8,000명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귀리를 매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무려 41%나 낮았습니다. 강복수님은 제 말을 믿고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귀리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2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송긋 저림이 조금 덜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자 감각이 없던 발바닥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혈관을 막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손발 끝까지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모르면 귀리가루를 아무리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이 기적의 가루는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먼저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베타글루칸이 위장에 다른 음식물의 방해 없이 혈관 속 찌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절대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타시면 안 됩니다. 베타글루칸은 열에 약해 영양소가 모두 파괴됩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에 타면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온도는 60도에서 7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온도만이 베타글루칸을 최대로 활성화시킵니다. 처음 드실 때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반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십시오. 이것이 3,000원짜리 귀리가루의 효과를 300만 원짜리 약보다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 비결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곡물 가루가 아니라 기적의 가루라고 불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뇌경색의 미세 신호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제 환자, 74살 윤미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윤미자님은 작년 봄까지만 해도 정말 정정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장을 보러 나가시고 손주들 반찬도 손수 만들어주셨죠. 그런데 여름이 시작될 무렵 가족들도 눈치채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국을 끓이시다가 소금을 2번 넣으셨습니다. 방금 넣으셨는데 또 넣으신 거죠. 며칠 뒤에는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40년 넘게 사신 동네에서 집을 찾지 못해 30분을 헤매셨습니다. 길이 갑자기 헷갈리셨던 겁니다. 가족들은 그저 깜빡하신 거라고 요즘 좀 피곤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딸이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미자님이 1시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의 이름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이 여러 곳 심각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서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 뇌경색이 혈관성 치매로 악화되는 전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윤미자님은 그날부터 제가 알려드린 그 가루, 귀리가루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밀 그대로 매일 아침 공복에 60에서 70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한 잔씩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째 주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늘 무겁고 안개가 낀 것 같던 머리가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2달째는 장 보러 갔다가 길을 헷갈리는 일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석 달째는 손주 이름을 착각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6개월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좁아졌던 혈관이 다시 넓어지고 뇌로 가는 피가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미자님은 지금 다시 예전처럼 손주들 반찬을 만들어주시고 친구분들 만나러 다니십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가 마트에서 산 3,000원짜리 귀리가루 한 스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74살 윤미자님은 기적의 가루와 올바른 섭취법으로 뇌 기능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도 귀리 가루 먹어봤는데 아무 효과도 없던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제 환자였던 67살 정수남 님처럼 말입니다. 이분 역시 뇌혈관이 심하게 좁아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윤미자 님처럼 제가 알려드린 귀리 가루를 정말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그대로였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거운 증상도 여전했습니다. 정수남 님은 저를 찾아와 물으셨죠. 선생님, 저한테는 이 가루가 안 맞나 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그분의 평소 식단 일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최악의 식습관이었습니다. 정수남님은 아침 공복에 귀리 가루를 드시고 정확히 30분 뒤에 무엇을 드셨을까요? 바로 뜨끈한 흰쌀밥에 짠 김치찌개였습니다. 점심에는 직장에서 국수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셨고 저녁에는 튀김에 술도 한두 잔 곁들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한쪽에서는 맹독을 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독제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적의 가루가 혈관 청소기처럼 베타글루칸을 밀어 넣어 찌꺼기를 치우려고 해도 아침 식사로 들어온 흰쌀밥과 짠 찌개가 혈당을 폭발시키고 혈관에 새로운 상처와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속도보다 집을 더럽히는 속도가 훨씬 빨랐던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 알아야만, 둘 다 실천해야만 여러분의 뇌혈관이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바로 그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3번 먹는 식사가 독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의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2가지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지금까지처럼 흰쌀밥에 짠 찌개 간식으로 과자를 먹고 튀김에 술을 마시는 삶입니다. 그 끝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이 어눌해지며 결국 병상에 누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비참한 삶입니다. 2번째 삶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기적의 가루를 시작하는 삶입니다. 아침 공복에 귀리 가루 한 숟가락 점심은 현미밥에 시금치와 연어를 먹는 삶입니다. 그 끝은 90살에도 머리가 맑고 2발로 건강하게 걷고 손주들과 웃으며 여행을 다니는 활기찬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단 하나의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귀리 가루 한 봉지를 사십시오. 단돈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귀리 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반드시 식사 30분 전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베타글루칸이라는 강력한 청소기가 여러분의 혈관 찌꺼기를 완벽하게 흡착해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 달만 해보세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67살 정수남님을 기억하십시오. 흰쌀밥 짠 국물 과자 같은 최악의 7가지 음식을 함께 끊어야 합니다. 빼기와 더하기를 동시에 해야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약속을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귀리 가루 시작합니다. 이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